토지에 대해서 좀 머뭇거리시는 이유가 주택만큼 뭐 사람들이 많이 좀 정보를 알기가 힘듭니다. 토지 투자를 약간 망설이시는 분들이 좀 많이 계시거든요. 사람들이 그런 정보를 모른다는 것을 악용해서 이용하는 그런 사람들을 바로 기획부동산이라고 하는데요. 그런 기획부동산들 때문에 토지 투자를 좀 피하고 있습니다.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이다라고 했습니다. 기획부동산에 대해서 확실히 알면은 좀 더 그들을 피해서 좀 더 현명한 투자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개발 압력이 부는 그런 요지들을 돌아다니다 보면은 항상 기획부동산들이 많이 껴 있습니다. 부동산의 형태를 두고 많은 업체들이 들어가 있는데요. 원래 그 토박이 부동산이 아닌 갑자기 생긴 부동산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그 지역의 미래를 가치를 보고 들어온 부동산들도 있겠지만 한탕이라고 하죠. 한탕 해먹고 다른 데 이동하는 그런 부동산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약간 기획부동산들이 많이 있습니다. 기획하는 업체들이 협력을 해서 이렇게 진행을 하는 경우가 많고요. 저희가 자주 다니는 뭐 안성, 평택, 뭐 제주, 개발 요지들마다 그런 기획부동산이 혼재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과거에 저희 대박땅콩주 소장님이 쓴 이 집 없어도 땅을 사라라는 책 안에도 기획부동산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데요. 이 내용을 잠깐 이제 읽어보려고 합니다. 기획부동산의 그 수법이라고 하죠. 과거에 좀 강원도 평창에 뭐 3,000제곱미터, 900평 정도 넓이죠. 그런 맹지에 가까운 임야가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뭐 나쁜 의도로 가진 기획부동산은 이 임야를 이제 기획하기 시작하는 거죠. 이 임야를 사서 예뻐 보이게 이제 칼질을 합니다. 지적도를 열어보시면은 상당히 오밀조밀하게 네모칸으로 탁탁탁 칼로 칼질한 것처럼 그런 식으로 땅을 쪼개놓은 게 있거든요. 그런 식은 좀 약간 기획부동산을 의심을 해봐야 됩니다. 보통 이제 바둑판 모양으로 가로 세로 반듯하게 나누는데 원래는 이제 도로와 접해 있는 땅이더라도 칼질 몇 번으로 맹지가 되기 쉽습니다. 또 대부분의 경우 이제 지분으로 나눠져 있어서 각자의 소유권이 있기 때문에 마음대로 이제 팔 수도 없어요. 제가 본 어떤 지인은 당신 어느 쪽에 공유인이 100명이 넘어요. 이 땅을 팔려면은 이 100명의 모든 사람들한테 동의를 얻어야 되고 소유권 이전하는 것조차도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 피해자들한테 어떤 식으로 대처를 해야 될지도 많이 좀 알려드리고 있었는데 보통 그렇게 알려드린다고 할지라도 해결되는 경우는 극히 드물기 때문에 처음부터 기획부동산이 당하지 않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보통 그들은 뭐 개발이 된다, 이쪽이 대형 리조트가 건설이 된다 하면서 포크레인 같은 거 하나를 위에 올려놓습니다. 포크레인 하나 올려놓고 땅을 좀 정비하는 정도만 보여주고 이 땅이 개발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고 나서 몇 년 뒤에 가보면 그대로 포크레인 한 대만 그대로 서 있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이제 땅을 이제 기획을 해서 칼질을 해서 팔든 뭐 지분으로 팔든 그런 식의 많이 진행을 하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피 같은 내 돈을 무리하게 투자를 하셔가지고 소중한 돈이 묶여있는 그런 식의 경우가 많이 봤습니다. 그런 투자는 절대로 이제 하지 않는 게 이제 중요합니다. 이제 저희 소장님 책을 보시면은 속지 않는 법도 나와 있는데요. 이 내용을 잠깐 읽어볼게요. 제대로 알아야 속지 않는다. 기획부동산을 이제 마냥 욕하기보다는 그들의 정보력을 이용해보자는 겁니다. 그들은 우리보다 많은 정보를 얻고 그 정보를 활용해서 자신의 상품을 더 매력적이게 포장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제부터 그들의 특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대부분 지인의 소개부터 시작됩니다. 뭐 당하는 사람들이 바보가 아니냐라고 말하는 사람도 더러 있는데 실상 그렇지 않습니다. 대부분 잘 아는 지인의 소개로 부동산을 매수하게 되는데요. 정작 지인에게 땅을 소개하는 사람도 자신이 기획부동산에 넘어갔다는 사실도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동산에 대한 어느 정도의 기본적인 지식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저희 이제 5분 토지만 따라오시면은 그런 기본적인 지식은 다 따라갈 수 있을 겁니다. 두 번째는 이제 고급 정보를 유혹을 합니다. 뭐 그들이 자신들의 물건을 소개할 때 뭐 어디에서 나온 지도 중에 하나라고 소개를 하면서 뭐 다른 곳에서 볼 수 없는 자료라고 합니다. 어디 뭐 임원한테 직접 들은 이야기라고도 하고요. 뭐 이런 식의 고급 정보라면서 자료를 제공하는데 저희 소장님이 예전에는 뭐 순진한 척 이제 기획부동산에 가서 그들의 설명을 뭐 듣고 왔다고 합니다. 뭐 그들이 선전하는 고급 자료를 한번 확인해 보려고 하는 거죠. 뭐 정보의 가치가 전혀 없지는 않지만 다소 이제 과장이 되어 있는 것을 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예전에 뭐 강원도 춘천에 투자를 하라고 하면서 뭐 그때로부터 10년 전 지도를 보여주면서 강원도청에 근무하는 지인한테 얻은 자료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미 개발이 진행된 곳을 보여주면서 뭐 10년 전에 이곳에 투자했으면 어떻게 되었을지 상상해 보라고 환상을 심어줬다고 합니다. 마음만 먹으면 충분히 구할 수 있는 지도였다고 합니다. 초보 투자자라면 이렇게 고급 정보로 둔갑한 자료 앞에서 현혹될 수밖에 없죠. 그 자리에서 투자를 결정하지 말고 그 즉시 해당 지자체에 확인해 보거나
그리고 전문가에게 분석을 요청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들의 말처럼 어마어마한 정보라면 결코 여러분들한테까지 오지 않습니다. 그런 고급 정보를 여러분들한테 알려줄 이유가 절대 없다는 것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기획부동산에 대해서는 다양하게 할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기획부동산의 특징 2가지를 알려드렸는데요. 지금까지 대박땅꾼연구소 부소장이었고요. 앞으로도 저희 5분 토지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